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버트 그림의 인간 본성의 법칙 이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뽑아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인간 행동을 움직이는 그 18가지 본성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뭐랄까 심리 해보도 같죠? 맞습니다. 이걸 알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법칙 몇 가지랑 이걸 투자나 관계, 리더십 같은 실생활에 어떻게 써먹을지 한번 얘기 나눠보죠. 자, 여러분 스스로는 꽤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혹시 SNS 보다가 친구가 멋진데 여행 간 사진 보고 괜히 배 아프거나 아니면 회의 때 내 의견 좀 비판받았다고 얼굴 확 붉어진 경험 없으신가요? 다들이 있죠.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믿는 그 생각 자체가 어쩌면 가장 큰 착각일 수 있다고 봐요. 감정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남을 읽기 전에 나부터 읽어라. 이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의 본성부터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이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이죠. 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존재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느끼고 즉각 반응하는 존재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본능적이군요. 그렇죠. 특히 투자 같은 거 할 때요.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찾거나 손실 회피 때문에 팔아야 할 때 못 파는 거 전부 감전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정말 공감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린이 제안하는 게 재밌어요. 감정은 일종의 증폭기 같아서 판단을 흐리게 만드니까 매매 버튼 딱 누르기 전에요. 잠시 멈춰서 감정 일기를 써보라는 거예요. 감정일기요? 네,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불안함, 탐욕 이런 걸 적고 점수도 매겨보고 아예 한 24시간 기다려보는 것도 좋고요. 아하, 단순히 내 감정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만 해도 그 충동적인 결정을 막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네요? 신기하네요. 다음은 자기도취의 법칙인데요. 이것도 참... 네, 자기애.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해지면 그때부터는 독이 되는 거고요. 특히 리더의 경우에요. 맞습니다. 좋은 리더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욕망이나 불안 같은 걸 잘 읽어내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는 이 자기애에도 스펙트럼이 있다고 봐요. 건강한 자기 존중감과 타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깊은 나르시시즘은 다르다는 거죠. 그 경계가 중요하겠네요. 네, 리더가 위험해지는 신호 중 하나가 피드백에 귀를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의 사소한 거, 취미가 뭔지, 요즘 고민이 뭔지 이런 걸 기억해두는 작은 노력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게 그냥 관계 기술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적인 노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결국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러면 갈망의 법칙은요? 이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 그 한정판이나 리셀 열풍 같은 거 생각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얻기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그 대상의 가치를 막 부풀리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결핍된 것, 희소한 것에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 심리 참... 네, 마케팅에서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하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보여주기보다는 일부러 좀 거리를 두거나 신비감을 유지하는 게 때로는 매력을 더 높이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희소성의 스토리가 더해지면 그 힘은 정말 강력해지고요. 모든 걸 보여주는 게 능사가 아니군요. 이것도 근시안의 법칙과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보라는 거요. 오, 네, 맞아요. 바로 연결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보상, 눈앞의 쾌락에 약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이익을 놓치기 쉽죠. 그 애플 공동 창업자 론 웨인 이야기 아시죠? 초기에 자기 지분을 단돈 $800에 팔아버린 거요. 네, 그건 정말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년짜리 복리 그래프 같은 걸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계속 상기시킨다든지요. 시각화하는 거군요.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요. 바로 그거죠. 자, 마지막으로 죽음 부정의 법칙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늘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던 말과 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역설적이죠.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유한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든다니? 그렇죠. 그래서 그린은 매일 스스로에게 딱 3가지를 물어보라고 권해요.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지? 오늘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 할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오늘 내가 꼭 배워야 할 한 가지는 뭐지? 매일요? 네, 매일이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그냥 흘러가는 일상의 사소함에서 건져내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 본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결국 정리해보면 그린은 인간 본성 그 자체는 바꿀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것, 즉 자각하는 사람은 그 본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본성을 그냥 핑계 삼으면 평생 피해자로 살겠지만 본성을 일종의 지도로 삼아서 이해하고 활용하면 삶의 전략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가요? 멋진 표현이네요. 핵심은 3단계예요. 자각, 거리두기, 전환. 첫째, 내 안에서 지금 어떤 감정, 어떤 욕망, 어떤 편향이 작동하는지 언어로 명확히 인식하고 자각. 둘째,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이게 지금 내 안의 그 본성이구나 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셋째, 그 충동적인 에너지를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전환. 예를 들어 투자를 결정할 때 이거 진짜 데이터 보고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불안해서 혹은 남들 다 하니까 탐욕 때문에 하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결국 인간 본성을 깊이 이해하는 건 시장을 읽든 리더십을 발휘하든 좋은 관계를 맺든 모든 것에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매일 한 번쯤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좀 더 현명하고 또 단단하게 살아가시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